장증후군 환자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을 경우 증상의 악화를 호소한다. 지방질을 투여한 전으로 바로 스타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대부분이 지방질 투여 후 더 낮은 압력에서 복부 팽만감과 복통을 호소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건강한 일반인 역시 지방 섭취 후 10 정도 낮은 압력에서 복부 팽만감을 느꼈다는 사실이다.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시스토킨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체내에 분비가 되게 되고 또 이 물질은 우리가 장내의 민감도를 좀 더 증가시켜서 이런 불편감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방 성분들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장내 운동성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복부가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복통이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지방식 외에도 현대사회엔 과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선 스트레스가 대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쥐 실험을 진행했다. 한 마리 쥐를 넓은 우리 안에 풀어놓고 다른 한 마리는 좁은 상자에 가두어 스트레스를 유발했다. 동시에 과민성 장증후군 모델 쥐에게도 속박 스트레스를 가해 배변 양상의 변화를 살펴봤다. 1시간 뒤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상쥐의 경우 배변 횟수 1회에 배변량은 단 1개였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은 정상쥐의 경우 6개로 배변량과 횟수 모두 증가했다. 특히 과민성 장증후군 모델쥐의 경우 정상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중엔 설사 같은 무른 변까지 관찰됐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장 운동성에 영향을 주어 배변 양상의 증가를 보입니다. 특히 과민성 장증후군 유사 증상 모델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장 운동성 반응이 정상 동물에 비해서 항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에 의해 움직이는 대장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하수체에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대장의 운동성과 민감도를 좌우하는 세로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과 달리 복통은 없지만 변비 때문에 늘 속이 답답하다는 김지희 씨는 의자에 앉을 때도 독특한 자세를 취한다. 정말 노하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스가 나오기 좀 편한 자세가 되고 답답하지도 않고 여기 윗배 정도가. 고질적인 변비 때문에 얼마 전부턴 운동도 시작했지만 달력에 기록된 배변 횟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다. 보통 제가 이렇게 표시한 날짜는요. 제가 무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제가 계속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거를 성공한 날이니까 저한테는 무척 행복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성 변비로 30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 손정희 씨는 변비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2, 3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장을 해야만 변을 볼 수 있다. 여고 때에도 아마 변비약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처음에는 뭐 하나씩 이렇게 먹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2알, 3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변비약을 안 먹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결혼해서 날 무렵부터 또 변비가 더 심해지니까는 관장약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주 2회 미만 배변하는 만성 변비 환자는 13.1%. 그러나 변비약 판매량이 450억에 이르는 만큼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은 대장 전체에 두 사람의 변비 원인을 찾기 위해 대장 통과 시간 검사를 실시했다. 대장 통과 시간 검사는 20개의 작은 고리가 들어있는 캡슐을 하루 한 알씩 3일 복용한 뒤 나흘째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장 속에 남은 고리 숫자를 세어 장의 운동성을 평가하는 검사법이다. 보통 33개 이하일 경우 정상으로 보는데
김지혜 씨는 20개가 남아있어 대장 운동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손정희 씨. 대부분의 고리들이 직장과 학문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한 곳에 머물고 있었다. 변비 앉으세요. 그대로 앉으시면 되고요. 정확한 검진을 위해 인공변을 직장에 넣고 배출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보는 배변 조영수를 실시했다. 최대한 열린 게 이거거든요. 저희가 모두 재받은 그 결과 1cm 이상 열려야 할 항문이 6mm 정도 열렸다. 때문에 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질 방향으로 주머니처럼 쏠려 있었다. 실제 우리가 배변을 보려면은 항문 괄약근 유지하고 있는 항문에서 나가지 않도록 직장에서 배출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그런 배리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항문 괄약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치골 직장근이라고 해가지고 당겨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제대로 이완돼야 될 때 이완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이제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쾌변을 위해선 충분한 양의 대변이 정상적인 장운동에 의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직장 폐쇄형 변비의 경우 직장이나 항문 또는 골반의 문제로 배출에 장애를 보인다. 반면 대장에 문제가 있어도 변비가 유발된다. 서행성 변비 환자의 대장 통과 시간 검사 결과를 보면 고리들이 대장 한 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대장이 변을 밀어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변비 환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직장 폐쇄형이나 서행성 변비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59% 이상 대부분은 정상적인 장 운동을 보인다. 아침은 우유만 먹고요. 그리고 점심은 좀 잘 먹고 저녁은 대충. 드시던 게 이제 부족하다 보면은 김지희 씨의 경우 대장과 직장은 건강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변비가 사실은 첫 번째. 하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량을 급격히 줄인 경험이 있고 최근엔 양식 위주의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2600kcal의 고열량을 섭취하곤 있지만 식이섬유 섭취량은 16g밖에 되지 않아 변비가 생긴 것이다. 현대 여성들이 자꾸 이제 날씬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자꾸 식사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섬유 섭취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생기는 실제로 변이 만들어져야지 내보낼 게 있어야지 변비도 안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만들어질 변이 없으면 변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리적으로. 변비나 설사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기보다는 민간요법이나 약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과연 안전할까요?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의 이호영 교수님께 그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통 약국에 가면은 변비약이다, 관장약이다, 장세척약까지 나와 있던데 이런 약들을 먹어도 별 신통치 않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이런 약들이 정말 변비 치료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그 전문의의 처방 없이 함부로 변비약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변비약에 따라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장의 수축력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서 변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점검하시고 변비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습관의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식습관의 개선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의를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숙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또 시술을 받는데 대장의 점막은 끊임없이 재생하고 탈락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수축운동, 연동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장 점막에 붙어서 장기간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숙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변비가 오래되면은 대장암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변비가 오래되면 대장암이 된다.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변비와 대장암과의 연관된 그런 몇몇의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지만 아직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비 환자들을 보면 장기간 자극성 하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채소나 식이섬유를 복용하기보다는 육류 섭취가 많아서
오히려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이 대장암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